여러분은 혹시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은 불편한데 차마 싫다는 말을 못해서 결국 들어주고 돌아와 혼자 속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또 내가 해야 하지? 속으로는 수십 번 말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 알았어. 했던 순간 없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양보하고 참는 법을 배워온 세대입니다.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우리는 늘 먼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참는 순간은 조용하지만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젠가 말투로 새어나옵니다. 거칠게 거절하는 사람은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를 잃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참는 사람은 관계는 유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거절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말을 세게 하지 않아도, 관계를 끊지 않아도 품위 있게 선을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0대는 이제 눈치 보며 살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말할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품위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지키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문을 닫되 잠그지는 않는 말.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오랜 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말끝이 흐려졌지만 사실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유가 넉넉하지도 않았고 왠지 불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몇 달 뒤, 돈은 제때 돌아오지 않았고 그 지인을 볼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거절했으면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지진 않았을 텐데. 문제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말하지 못한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대인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직접적 거절보다 상황 설명형 거절을 들었을 때 방어 반응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실험에서는 두 그룹에게 동일한 부탁을 한 뒤 다른 방식으로 거절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안 됩니다. 라는 단정형 표현을, 다른 그룹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을 들은 그룹이 거절에 대한 불쾌감과 관계 단절 인식이 훨씬 낮았습니다. 사람은 거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는 느낌을 싫어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안 돼요. 는 사람을 거절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는 상황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조건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감정의 온도를 바꿉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깊이입니다. 깊은 관계일수록 단정적인 말은 오래 남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표현은 상대의 체면을 지켜줍니다. 체면을 지켜주면 관계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조절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은 극단 사이의 중용에 있다. 지나치게 강하면 거칠고 지나치게 약하면 흔들립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극단이고 거칠게 끊어내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간 지점, 부드럽지만 분명한 표현, 그것이 중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의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거칠게 끊어낼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짧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설명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는 낮게, 속도는 천천히.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고 동시에 관계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 인정.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공동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형님, 같이 하면 안정적이에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 믿어줘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절하면 인색해 보일 것 같았고 참여하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상대는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범위를 말했어. 이상하게 후회가 없더라고.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을 침해받을 때 강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마음은 저항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타인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선택했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와 분노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 연구에서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표현이 방어 반응을 높이지만 자기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표현은 갈등을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사람은 비난받으면 맞서지만 한계를 들으면 멈춥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힘듭니다. 왜 그것도 못해? 라는 말에는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애는 설명만 있습니다. 평가와 설명의 차이는 큽니다. 평가에는 위아래가 생기고 설명에는 선이 생깁니다. 선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무한 책임의 삶이 아닙니다. 자녀의 선택도, 지인의 사업도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모든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감당의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 문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만을 돌보라.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까지 내 책임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선택이 아닌 것까지 짊어지면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걸 떠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요. 이 문장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합니다. 이러한 솔직함으로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관계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의 시간.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동창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안 가면 언제 또 가겠어? 지금 결정하자. 주변 분위기도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무릎이 좋지 않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래, 나도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후회하다가
결국 취소를 말했고, 그때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야 했어.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즉시 반응 압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요구받을 때 실제 의사보다 관계 유지 욕구가 우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상황에서는 동조 압력이 작동하여 본심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시간이 지난 뒤 후에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순간의 선택은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반사적 반응일 뿐 진짜 의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말은 거절도 승낙도 아닙니다. 그것은 멈춤입니다. 멈춤은 회피가 아니라 숙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답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즉답은 감정을 실어 보냅니다. 한 박자 멈추면 감정이 빠지고 판단이 남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경험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깊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깊이를 지키는 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통과시켜라. 그것이 진실인가, 선한가, 필요한가. 즉답은 편하지만 숙고는 깊습니다. 한 번 거친 말은 부드러워지고 한 박자 늦춘 대답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멈춤은 망설임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빠른 대답이 늘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더 빛납니다.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관계도 자신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4번째, 완전히 닿지 않는 지혜. 60대 후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미 몇 번 맡았고 솔직히 이제는 부담이 컸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집안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단칼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모임 사람들과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맡았고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잠시 물러난 기분이었어. 대인관계 심리 연구에서는 영구적 거절보다 조건부 거절이 관계 손상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절대, 다시는 같은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은, 당장은 같은 시간 한정 표현은 상대에게 체면을 남겨줍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완전한 배제보다 여지를 남겨두는 상황을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단어 하나가 감정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거절이지만 단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관계 파괴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단절입니다.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은 상황을 한정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오래된 인연이 많습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말 한마디가 길게 남습니다. 완전히 닫아버리는 말보다 숨통을 남겨두는 말이 관계가 오래갑니다. 거절의 목적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같은 부탁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매번 같은 대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지고 나의 형편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라는 말은 관계를 닫지 않으면서도 그 순간에 맞는 응답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요청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다음을 남겨두는 여유,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완전히 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5번째, 선한 마음을 먼저 짚는 기술. 60대 후반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건강 생각해서 이 운동 좀 같이 해봐. 딸의 말은 걱정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퉁명스럽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좋은 뜻인 건 알겠다. 나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볼게. 분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의도를 먼저 인정하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도 귀인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을 때 가장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거절될 경우 그 의도가 인정받지 못하면 감정적 상처가 커집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안다라고 인정받으면 방어 반응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간은 비난보다 오해에 더 예민합니다. 의도가 왜곡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긴장됩니다. 거절의 갈등은 내용보다 감정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부탁의 결과만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탁은 악의가 아니라 기대, 걱정, 호의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이 문장은 상대의 선의를 먼저 인정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상대는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절은 날카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의도를 먼저 존중하면 결과의 충격은 줄어듭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의 간섭도, 배우자의 잔소리도 대부분은 걱정에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갈등을 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다. 같은 말도 무시당했다고 해석하면 상처가 되고 걱정이구나라고 해석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사건을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거절은 차갑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해석으로 시작하면 거절은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좋은 뜻인 건 알겠어. 그 한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의도를 인정하면 갈등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을 말하면 됩니다. 어른의 대화는 공격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거절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순간은 시원하지만 오래 남는 말.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모임 회비 정산 문제로 누군가 그분께 일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몇 번 도왔고 솔직히 피곤했습니다.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해?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 모임 분위기는 묘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셀 줄은 몰랐어. 갈등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나 가치를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강한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왜 해야 해? 라는 표현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요청을 부당하다고 규정하는 말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 문장은 요청 자체를 공격하는 형태가 됩니다. 갈등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을 정체성 위협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요청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례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문제는 거절이 아니라 톤입니다. 나는 어렵다는 말과 내가 왜 해야 해는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집니다. 전자는 설명이고 후자는 반격입니다. 거절은 선택의 문제지만 반격은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관계는 대부분 오래된 인연입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자존심이 부딪히면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순간의 감정은 몇 초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거절은 부드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실린 반응은 관계의 온도를 급격히 낮춥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잠시 이성을 잃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말이 오래 남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순간적으로 내가 왜 해야 해? 라는 말이 올라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온도는 다릅니다. 어른의 말은 감정보다 한 박자 느립니다. 그리고 그 느림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맨날이라는 위험한 단어. 60대 중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장 좀 같이 하자. 평범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맨날 나한테만 그래.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맨날이라니? 이번에 처음 말한 건데. 대화는 김장이 아니라 과거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들, 서운했던 순간들,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날의 문제는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쌓여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한두 번의 경험을 항상, 맨날, 늘이라는 단어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되면 기억은 더 강하게 왜곡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을 실제보다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랬다는 인식은 사실보다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화 표현은 상대의 방어 반응을 크게 높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려 들고 대화는 논쟁으로 변합니다. 맨날 나한테만 그래. 이 말의 핵심 문제는 현재의 대화를 과거의 심판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부탁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맨날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대는 과거 전체에 대해 변명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대화의 초점은 사라집니다. 갈등은 커지고 해결은 멀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관계는 오랜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현재에서 끝내야 합니다. 과거를 소환하면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요청은 지금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덧붙이는 순간 현재는 흐려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을 쌓습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을 한 문장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불편한 부탁을 들었을 때 맨날 나한테만 그래 라는 말이 올라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번 거는 내가 조금 부담스럽네. 현재를 말하면 대화는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는 지혜가 관계를 오래 갑니다. 세 번째, 희생으로 포장된 불만. 60대 중반의 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가족 모임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음식 준비가 많아 보였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할게. 그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부엌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끝난 뒤에는 지쳐 있었고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을 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맨날 내가 다 하지. 그제야 가족들은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착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만 더 서운해졌어. 됐어. 그냥 내가 할게. 라는 말의 본질은 거절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묻어두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터집니다. 이 표현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에게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배려받았다고 느끼지만 말한 사람은 혼자 짐을 떠안습니다. 관계는 균형 위에 서야 오래 갑니다. 한쪽만 계속 감당하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눌러두는 만큼 깊어집니다. 참는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용기는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됐어. 그냥 내가 할게. 라는 말이 올라오면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같이 나눠서 하면 좋겠어. 또는 이건 혼자 하기엔 조금 벅차. 말하는 것은 민폐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는 말보다 나누는 말이, 희생보다 솔직함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거절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어도 말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지혜롭게 말할 때입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오래 지킵니다. 다음에 누군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면 오늘 배운 문장 중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이 5문장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조절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해야 해? 맨날 나한테만 그래.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이 3문장은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눈치로 사는 나이가 아니라 품위로 말하는 나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